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9월 CPI가 예상치보다 0.1%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면서 지수가 좀 눌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대체로 금리나 기조 이어갈 거야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한 명이 11월에 동결할지도 몰라 이런 발언하면서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변화가 생기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한국 관련 지표는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MSCI 한국 지수는 어제 증시, 우리 증시 반, 오늘 미 증시 반 이렇게 반영하는 건데 뭐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야간 선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야간 선물은 0.43%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우리 증시는 괜찮게 출발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수를 보면 뭐 다 빠졌습니다. 근데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뭐 소폭 하락하는 정도였고 업종으로 봐도 그렇게 특별하게 급락했다 이렇게 싶은 업종은 부동산 정도를 제외하고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부동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낙폭 그렇게 크진 않았고 올라간 업종도 에너지가 0.8%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급등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하루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시장이 조심스러워졌던 이유는 역시 물가지표.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0.1%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뭐 근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게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뭐 전체적으로 물가 추이가 내려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뭐 식료품 가격이라든가 중고차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생기면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걱정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근데 가장 시장에서 CPI의 발목을 잡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게 주거 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주거 비용의 상승폭은 또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CPI는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쨌든 이 정도면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쉬어가자. 요 정도의 재료로 반영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올라갔지? 고용시장이 갑자기 악화가 됐나? 이렇게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잘 보니까 허리케인 헬레네 이게 이제 그 지금 밀타 말고 직전에 지나갔던 이제 허리케인인데 이게 지나갔던 경로하고 그 지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하고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업수당 청구는 그 아마도 추정을 해보면 허리케인 영향, 그 다음에 또 보잉 파업 관련된 지역도 실업수당이 또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업은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파업 때문에 피해를 얻는 주변의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 쪽에서는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잉 파워 플러스 허리케인 영향이었구나라고 해서 이 자체도 그렇게 심각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이 이날 되게 주목을 받았는데 뭐 존 윌리엄스나 오스틴 굴스비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금리 인하 경로 계속 이어갈 거다. 미국 경제 괜찮다.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했고 토마스 바킨도 조금 뭐 조심스러운 발언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라파엘 보스틱이 데이터 상황에 따라 11월에 인하를 안 할지도 몰라. 이렇게 또 했고 이 내용을 영향력이 큰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또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나오면서 갑자기 주식시장이 좀 밀리는, 그러니까 낙폭이 살짝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저 사람 혼자 이야기고 좀 아직까지는 뭐 이번 지표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어. 이런 분석이 더 많다 보니까 다시 이제 좀 시장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채금리를 보면 갑자기 올라갔다가 또 4.1%, 10년물이 4.1% 넘어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내려가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 발행이 어제 390억 달러, 10년물 390억 달러 있고 오늘 220억 달러 국채 발행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이 일정 지나가면 국채 금리가 좀 빠질 수 있다. 그 말씀 드렸죠. 근데 보면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국채 발행 끝나고 나서 내려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할 때 이자 더 많이 받아 먹으려고 이거 좀 흔들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징적으로는 AMD가 오늘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칩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 빠졌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저게 고객이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재료가 노출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매물이 나왔고요. 반면에 같은 재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올라간 건 어제 SK 하이닉스 강세 영향도 일부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오늘 마켓워치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AMD가 이번에 개발했다라는 칩이 더 많은 메모리를 장착하게 된다. 그래서 향후에 AI 시장 계속 저렇게 커지고 하면서 또 칩이 경쟁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그 마이크론 같은 이게 이제 AMD 중요한 파트너사잖아요. 그래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분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오늘 이제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주목을 좀 받았는데 주가는 좀 눌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가 다시 좋아하는 종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공매도가 좀 늘어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웨트푸시 이런 데서 좀 부정적인 보고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추정을 해보면 공매도 세력들이 약간 뭐 좀 해먹는 건가? 뭐 이런 느낌도 일부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돌아서면 공매도 세력들이 또 난리가 나는 쇼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뭐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제유가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또 에너지주들이 또 올라갔습니다. 국제유가 올라간 건 그 이스라엘이 그 내각 회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 관련된 내각 회의를 해서 이란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 회의를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갔고 이게 이제 에너지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이제 대형주 중에서 그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 두 종목이 13포인트를 이제 끌어내렸거든요. 이거 빼고 나서 보면 어제 코스피는 사실상 17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였어요. 근데 잘 보면 어제 특징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대형주가 이렇게 평범하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뭐 보면 막 빠지면 3%, 4% 올라가면 막 9%씩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종목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약간 그 뭐 좀 수급적인 어떤 변화가 컸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별로 이제 투자들이 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또 실적 쇼크네. 하여튼 뭐 로보택시 관련된 논란이 있네. 막 이런 것들이 막 뉴스가 섞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굉장히 거칠게 매매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거친 매매가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돈돼서 이제 어떤 업종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이런 혼란한 이후에 움직이는 종목이 뭐가 되는지, 특히 어제 이제 만기였으니까 그 업종이 뭐가 되는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투자인데 제가 이제 금융투자 그 지난주부터 좀 매도 사이클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실제로 한 2조 원 정도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오늘 아니면 최대치로 채우면 한 1조 원 정도 더 나오면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 사이클로 바뀝니다. 이게 보시면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수했다가 줄였다가 매수했다가 줄였다가 매수했다 줄였다가 이렇게 매수했다 줄였다 이렇게 사이클로 가거든요. 금융투자는 원래 그 투자 패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이 정도, 최대치면 1조 원 정도, 요 정도면 매수로 바뀌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금융투자가 매수 사이클로 갈 때 대형주들 수급이 좋아지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매수로 간다라면 그동안에 좀 주춤했던 뭐 대형주라고 해보면 우리나라 대형주 뻔하잖아요. 사실은 예, 뭐 구도상 이제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인터넷주 뭐 요 정도가 그 대형주 범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투자가 언제 매수로 바뀌느냐, 오늘이 되느냐, 다음 주 중반 이후가 되느냐, 요 흐름상 대형주들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월 이후에 이제 좀 추이를 보면 대형주가 가장 양호했고 중형주, 소형주 순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지금 주도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목 주도권은 기관 또는 외국인들한테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어떤 수급 동향, 기관 외국인들의 종목을 여전히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만기가 어제 있는 바람에 반영되지 못한 재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가 채권지수 편입됐는데 그게 외환시장에도 반영이 안 되고 주식시장에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서 어제 하이닉스가 올라가긴 했지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에 5자리까지 보게 됐는데 이게 이제 돌아설 수 있게, 그러니까 8, 7, 6, 5, 그러니까 앞에 5 보는 게 사실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떤 계기가 되는지, 이게 워낙 재료가 없어서 재료가 뭐 하나 만들어지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종목 수급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끌어올리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일정, 금통위가 있죠.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양도세 아니라 금투세 관련해서 결정난 건 없는데, 어쨌든 금통위와 금투세, 이 이슈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에 대한 어떤 변화를 주고, 이게 우리 시장에 되게 트리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강한 발화점이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재료가 영향을 혹시 줄 수 있게 되는지, 금통위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빠져서 이게 휴대폰 문제인가? 아니면은, 반도체 메모리 쪽 문제인가? 이렇게 미국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를 해보고, 애플하고도 좀 비교를 추이를 좀 해보면, 두 종목의 추이보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애플도 미국에서 되게 지금 최근 추세로 보면 되게 잘난 종목은 아니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바탕 크게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 나간 종목은 아니잖아요. 최근 들어서만 놓고 보면. 근데 이 두 종목보다도 못하거든요. 삼성전자의 어떤 사업 구조를 보면 두 종목, 휴대폰, 반도체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근본적으로 자체적인 어떤 경쟁력에 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투자들이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실적까지 노출됐고 PBR이 1.07배까지 빠진 상태라서 어떤 계기가 되면은 좀 그 시장을 그냥 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좀 도움이 되는 어떤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주변 재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마이크론 테크가 올라가도 이게 안 올라가고 애플이 올라가도 이게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뭔가 재료가 필요하다. 그 자체 재료라는 건 뭐 수급밖에 없는 건데 수급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근데 만약에 수급에 변화만 생기면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라 한 사이클 정도는 제법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종목이 돼버렸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이라도 혹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떤 상승이 어떤 작은 계기가 돼도 수급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어떤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시소, 시소 동향상 반도체냐 아니면은 제약이냐, 자동차냐, 2차 전지냐 이 구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이유가 됐든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서 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근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